자, 전반사 1번 볼게요. 그림은 매질 1에서 입사각 60도로 매질 2로 입사한 단색광이 매질 2에서 굴절각 30도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법선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속력이 느려지지 굴절률을 커. 그래서 1번 굴절률과 2번 굴절률을 비교하면 2번이 큽니다. 그래서 굴절률은 매질 1이 매질 2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 니은 입사각을 조절을 하여 1에서 2로 입사를 시키면 전반사 할 수 있다. 할 수가 없어요.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굴절률이 큰 쪽에서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자, 디귿번 단색광을 매질 2에서 입사각 30도로 매질 1로 입사시킬 경우 굴절각은 60도이다. 당연히 맞습니다. 빛의 역진성에 의해서 왔던 길 그대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에서 60도로 들어가면 30도로 꺾였지 않습니까? 그 만약에 매질이 동일한 상태에서 2번 매질에서 30도로 들어가면 60도로 꺾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n1분의 n2는 사인 세타 1분의 사인 세타 2 이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요 각도가 같아야 돼. 매질이 같으면. 됐죠? 그래서 디귿번이 맞습니다. 자, 2번 그림은 동일한 단색광을 매질 1에서 매질 2로 점 PQ에 각각 90도 세타로 입사시켰을 때 매질 2로 입사하여 진행하는 단색광과 매질 1에서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단색광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1번 매질하고 2번 매질을 비교하면 1번 매질이 굴절률이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타로 들어갔을 때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세타는 임계각보다 각도가 커요. 됐죠? 그럼 기억. 굴절률은 1이 2보다 크다. 맞고. 세타는 임계각보다 크다. 맞고. P에 입사한 단색광의 파장은 매질 1에서가 매질 2에서보다 짧다. 굴절률이 크면 속력, 파장, 각도 이게 이 2번보다 작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파장은 1에서가 2에서보다 짧다. 이거 맞지? 정답은 5번. 자, 3번 봅시다. 가와 나는 동일한 단색광을 입사각 세타로 각각 매질 A에서 매질 B로 그다음 매질 A에서 매질 C로 입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가는 경계면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집니다. 속력이 빠르면 굴절률이 작아. 그래서 B하고 A를 비교하면 A의 굴절률이 크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법선 쪽으로 꺾였죠.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지는 쪽, 굴절률이 큰 쪽. 그래서 A가 C보다 굴절률이 작습니다. 자, 기억이 맞고. 자, 그럼 파장을 비교하면 파장은 굴절률이 작을수록 큰 거고 속력도 굴절률이 작을수록 큽니다. 그 단색광의 파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 맞고 나에서 단색광의 입사각을 세타보다 크게 하면 전반사가 일어난다. 전반사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전반사는 일단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야지만 일어나요. 그 정답은 3번. 4번 그림과 같이 매질 B에 둘러싸인 매질 A에서 단색광을 점 P의 입사각 세타 1으로 입사시켰을 때 단색광은 전반사하였고 여기서 전반사하였고 이때 전반사한 단색광은 Q에서 입사각 세타 2로 입사하여 굴절하여 진행을 하였다. 됐습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A와 B의 굴절률을 비교할 수가 있거든. 항상 밀환 매질에서 소환 매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B가 A보다 굴절률이 뭐합니까? 작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세타 1은 A와 B의 임계각보다는 커야 돼요. 그런데 세타 2에서는 전반사가 일어나지가 않았잖아. 그치?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 얘기는 세타 2는 임계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고 굴절률은 A가 B보다 크고 단색광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큰 게 아니라 굴절률이 클수록 파장은 짧아지니까 정답은 1번. 자, 5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이 매질 A와 공기의 경계면에 45도로 입사하여 전반사한 후 B와 공기의 경계면에서 입사각 45도로 입사하여 일부는 반사하고 일부는 굴절한다. 됐죠? 그럼 일단 보세요. A하고 공기 사이에선 전반사가 일어나고 B하고 공기 사이에선 전반사가 일어나지 않았죠? 그치? 그러니까 공기보다는 A의 굴절률이 큰 거고 그 다음에 공기보다 B의 굴절률이 큰 거야. 그래서 공기의 굴절률이 제일 작거든. 근데 A에서 B로 갈 때, 그 다음에 A에서 공기로 가고, 그 다음에 B에서 공기로 갈 때 전반사가 일어나고 전반사가 안 일어났다는 얘기는 여기의 굴절률 차이가 여기의 굴절률 차이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A의 굴절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 B의 굴절률이 A보단 작아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디귿번 굴절률은 A가 B보다 큽니다. 맞고 단색광의 속력은 B에서가 공기에서보다 작다. 굴절률이 크니까 A와 공기 사이의 임계각은 45도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주셔야 돼. 됐죠?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빛의 역진성을 생각해보면 빛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광원장치가 있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간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러면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나고 여기서는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A와 공기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가 공기와 B 사이의 굴절률의 차이보다 큰 거야. 왜 그러냐면 자 사인 임계각은 m밀분의 n소가 되는 거거든. 그럼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임계각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은 거거든. 그럼 얘가 작다란 얘기는 소한 매질의 굴절률은 작고 밀한 매질의 굴절률이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서 전반사가 잘 일어나죠. 이 말은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절대 굴절률의 차이가 요 차이가 클수록 전반사가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공기하고 공기하고 A의 굴절률 차이가 공기하고 B의 굴절률 차이보다 큰 겁니다. 그래야지만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6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매질 A에서 매질 B로 입사각 세타로 단색광을 입사시켰을 때 단색광은 굴절하여 A와 B 경계면에 나란하게 놓인 거울에서 반사가 된 뒤 BC 경계면 Q에서 전반사하였다. 그럼 전반사가 됐기 때문에 C보다는 B의 굴절률이 커요. 그 다음에 A하고 B의 굴절률을 보면 자 법선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굴절률이 큰 쪽으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A보다 B의 굴절률이 큽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여기가 동그라미라면 여기도 동그라미고 반사법칙에 의해서 여기도 동그라미고 여기도 동그라미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자 여기에 뭐가 있다고 쳐보자. 광원장치가 있고 빛이 이렇게 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여기서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고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났지. 그러니까 BC 사이의 BC 굴절률 차이가 AB 굴절률 차이보다 큰 겁니다. 일단은 B의 굴절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CB의 굴절률이 AB의 굴절률보다 크니까 C의 굴절률이 가장 작아요. 이거 됐죠? 일단 A, B, C의 굴절률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자, 1번 세타를 증가시키면 P, Q 사이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서술하세요. 그럼 얘는 직접 자를 가지고 크게 그려보세요. 좀 극단적으로 크게 그려볼까? 이렇게 되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이렇게 전반사가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거리는 멀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타를 증가시켰을 때 거울에 반사한 단색광의 전반사 유무를 서술하세요. 이건 무조건 전반사죠. 왜냐하면 세타가 증가됐을 때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근데 요 사이 요 각도가 얘보다 무조건 커. 이미 얘는 임계각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각도도 입사각도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자, 7번. 광섬유의 코어에 입사한 모든 빛들이 코어 속으로 진행할 때 전부 전반사를 하는지 서술하세요. 그니? 자, 전부는 아니고 일부만 전반사가 일어나고 일부는 굴절이 되어서 빠져나갑니다. 됐죠? 자, 8번. 그림은 광통신 과정을 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장치 A와 장치 B가 있는데 일단 기억, P는 아날로그 신호이다. P, 음성 및 영상 정보를 P 신호로 바꾸는 건데 이게 빛의 신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가 아니라 디지털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Q는 디지털 신호입니다. 맞아. 빛 신호는 디지털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귿번. 장치 A는 P 신호를 빛 신호로, 장치 B는 빛 신호를 Q 신호로 전환시키는 장치이다. 맞습니다. 정답은 5번. 자, 9번. 그림 가는 광섬유의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입사각 세타1으로 입사한 단색광 P가 굴절하여 클레딩에 진행하는 모습을 자, 나는 가의 동일한 광섬유의 코어에서 클레딩으로 입사각 세타2로 입사하여 P가 전반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은 코어는 밀합 매질이고 클레딩은 소합 매질이거든. 근데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임계각보다 큰 거고 얘는 임계각보다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 세타1이 세타2보다 작고 굴절률은 코어가 클레딩보다 크다. 맞고 코어와 클레딩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2보다는 작습니다. 정답은 4번. 자, 10번 봅시다. 그림은 단색광 A를 공기에서 매질 1로 입사각 세타 i로 입사시켰을 때 A가 매질 1에서 전반사하며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전반사를 했기 때문에 1의 매질이 2의 매질보다 큽니다. 기억이 맞고 2번 진동수는 자 진동수의 변화는 없죠. 디귿번 공기에서 A의 입사각을 세타 i보다 작게 하면 A는 1에서 2로 굴절하며 진행한다. 그럼 i보다 작게 한번 그려봐. 직접 그려보는 게 편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동그라미 얘가 입사각이잖아. 근데 동그라미가 항상 세모보다 크거든. 그러니까 이미 세모는 임계각을 넘어간 거라서 동그라미도 임계각보다 크죠. 그러니까 무조건 전반사가 일어나지. 그래서 굴절하는 게 아니라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정답은 1번. 자, 11번. 그림 가는 클레딩이 감싸고 있는 코어 내부에 빨간색 빛이 전반사하여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굴절률을 빛의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전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코어가 클레딩보다 굴절률이 커야 돼요. 니은 파란색 빛을 사용할 경우 빨간색 빛보다 코어에서 전반사가 더 잘 일어난다. 파란색 빛은 파장이 짧으니까 굴절률이 좀 커져. 됐습니까? 됐습니까? 굴절률이 크니까 더 잘 꺾이겠지. 그러니까 같은 각도로 이렇게 들어가도 파란색 빛은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꺾여야 돼. 아이고 꺾여야 되잖아. 자 여기서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서 더 많이 꺾이겠지. 그러니까 입사각이 더 커지잖아. 맞죠?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잘 일어나지. 자, 코어를 통과한 빨간색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 빨간색 빛의 속력보다 느리다. 맞아요. 됐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엔 12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매질 AB의 경계면에 입사각 45도로 입사한 단색광이 전반사하여 매질 A와 C 경계면에서 굴절을 한다. 자, 보세요. 여기는 전반사가 일어났지? 여기는 일어나지 않았죠? 45도, 45도, 45도.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빛이 여기서 출발한다고 해봐. 그럼 여기는 전반사가 일어났고 안 일어났지? 맞죠? 그러면 A하고 B의 굴절률의 차이가 AC의 굴절률의 차이보다 큰 겁니다. 그러니까 A와 B 사이 굴절률이 A와 C 사이의 굴절률보다 큰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기억. A와 B 사이 임계각은 45도보다 작고 단색광의 속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A가 C보다 작고 굴절률은 B가 C보다 작습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13번 봅시다. 단색광 P가 물질 A와 B 경계면에서 입사각 세타로 입사하여 굴절한 후 B와 물질 C 사이의 임계각으로 B와 C 경계면에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A가 C보다 크다. 자, 그럼 A, B 굴절률을 좀 비교해 볼게요. 자, 입사각이 세타고 굴절각이 얘라고 한다면 얘를 동그라미라고 해볼까? 그러면 세타가 동그라미보다 크죠. 그러니까 굴절률이 큰 쪽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B의 굴절률이 A의 굴절률보다 큽니다. 굴절률이 B가 크니까 속력은 느리겠지? 그래서 P의 속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빠르고 굴절률은 B가 C보다 크고 그 다음에 P가 세타보다 크고 90도보다 작은 입사각으로 세타보다 크고 자, 그럼 요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세타보다 크게 한번 그려봐. 이렇게 됐죠? 그러면 각도가 커지니까 이 녀석도 더 크게 그려야지.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럴 때 입사각이 얘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굴절한 후 임계각으로 입사가 된대요. 자, 그러니까 요 사이 각도가 임계각이야. 근데 이 동글뱅이는 임계각보다 작지? 그러니까 전반사가 안 일어나겠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5번 볼게요. 그림과 같이 동일한 단색광이 공기에서 부채꼴 모양의 유리에 수직으로 입사하여 유리와 공기의 경계면에 점 AB에 각각 도달한다. A에 도달한 빛은 전반사하여 입사광의 진행 방향과 수직인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그럼 일단 경계면이 뭐냐면 A의 경계면에는 여기 접선, 여기 접선, 아이고, 여기에 접선이 경계면, B의 경계면은 여기서의 접선이 경계면입니다. 그러면 이 경계면과 수직인 가상의 선이 법선이 돼요. 근데 이게 부채꼴이기 때문에 이 모든 법선은 다 중심을 향할 수밖에 없겠네. 됐죠? 그 다음에 반사법칙에 의해서 얘가 45도면 이 녀석도 45도가 됩니다. 됐죠? 그런데 여기 사이 각도는 45도보다는 큰 각도네. 됐습니까? 자, 그럼 B 볼까? 기억 볼까? 기억. B에서 단색광은 전반사 한다. 일단 45도라고 하는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죠? 그런데 B에서의 입사각은 45도보다 크니까 무조건 전반사하고 단색광의 속력은 유리에서가 공기에서보다 느리고 유리와 공기 사이 임계각은 45도보다 작습니다. 정답은 기억. 16번 봅시다. 다음은 빛의 굴절에 대한 실험이다. 그림과 같이 광학용 물통의 절반을 물로 채운 후 레이저를 물통의 둥근 부분 쪽에 중심을 향해 비추어 빛이 물에서 공기로 진행하도록 한다. 자,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굴절각이 60도가 되는 입사각을 측정을 한다. 가해서 물을 액체 A, B로 바꾸고 나를 반복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기억.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일단 굴절률을 비교를 해야 되겠네. 입사각이 점점 작아지죠? 요 각도가 점점 작아지네. 얘가 일정한데 얘가 작아지네. 그치? 그럼 이거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N 사인
입사각은 n 공기 사인 60도입니다. 어차피 공기 굴절률 그다음에 굴절각 일정하죠. 얘가 일정한 상태에서 사인 세타 값이 작아지면 굴절각은 커집니다. 그러니까 굴절률을 비교하면 이렇게 되네. B가 굴절률이 가장 크네요. 그러니까 빛의 속력은 물에서가 A에서보다 크다 맞고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공기와 액체 사이의 임계각은 A 1대가 B 1대보다 크다.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은 작아집니다. 근데 B와 공기 중에서 얘가 굴절률 차이가 크잖아. 그러니까 A일 때가 B일 때보다 임계각이 클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4번. 자, 17번. 그림 가는 단색광이 AB 경계면에서 전반사한 후 AC 경계면에서 반사와 굴절을 한다. 나는 가의 A, B, C 중 두 매질로 만든 광섬유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일단 여기선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A의 굴절률이 B의 굴절률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AC 경계면에서는 전반사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A가 C보다 굴절률이 크다라고 할 수는 없겠네. 각도로 봅시다. 이게 뭐야 지금? 법선이지? 그렇죠? 근데 빛이 가다가 법선 쪽으로 꺾였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큰 쪽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C의 굴절률이 가장 크네요. 그럼 될 수 있는 거 이거 안 되겠죠? C가 되면 B 되고 그 다음에 A가 되면 C가 안 되겠네. 정답은 2번. 18번. 그림은 단색광 P가 매질 XYZ에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세타 0, 세타 1은 각 경계면에서 P의 입사 각도는 굴절각이고 P는 Z와 X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 여기가 X구나. 그러면 Z의 굴절률이 X의 굴절률보다 크다. 그 다음에 X, Y를 비교를 하면 법선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원래 진행 경로가 요거잖아. 근데 법선 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굴절률이 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Y의 굴절률이 X의 굴절률보다 큽니다. 그럼 여기가 세타 1이면 여기가 세타 1이 되거든. 그럼 여기가 90도 마이너스 세타 1이 입사각이야. 됐죠? 근데 Y에서 Z로 갈 때 볼게. 원래 진행 경로가 이건데 얘는 경계면으로 좀 꺾였기 때문에 굴절률이 작은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Y랑 Z를 비교하면 굴절률이 작으니까 Y가 Z보다 굴절률이 큽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Y의 굴절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Z, 그 다음 X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억, P의 속력은 Y에서가 Z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느리다. 굴절률은 Z가 X보다 크다. 맞고 그 다음에 세타 1은 45도보다 크다. 세타 1은 45도보다 크다. 자, 세타 1은 45도보다 크다. 자, 이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기가 45도보다 큰지 작은지는. 자, 볼게. 자, 여기를 세타 2라고 해봐. 그치? 근데 세타 1은 일단 세타 2보다는 크고 세타 1 더하기 세타 2가 90도인데 그치? 근데 세타 1이 세타 2보다 클까 작을까? 세타 1이 세타 2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45도보다 작고 얘는 45도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왜 세타 1하고 세타 2가 작았냐면 여기랑 여기에서 스네일 법칙을 한번 써볼게. 봐봐. nx 사인 세타 0는 ny 사인 세타 1이랑 같고 있죠? 그 다음에 nx 사인 세타 2는 nz 사인 세타 0랑 같아.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요걸 한번 나눠봐. 이렇게
그럼 요거 약분이 되죠? 그치? 그 다음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니 이거? 세타 제로를 없애야 되겠다. 미안해. 이거를 이렇게 쓰자. 됐습니까? 그럼 이거 나눠. 그러면 nz분의 nx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 곱하기 ny가 되죠? 근데 x가 작고 z가 커. 작고 z가 커. 됐죠? 그럼 이거 넘어가 봐. 그러면 nx, nz, ny가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이잖아. 그럼 이거랑 비교해보면 얘네 둘이 얘보다 무조건 크니까 분모가 크고 분자가 작잖아. 그럼 얘는 1보다 작거든. 그러니까 세타 1이 세타 2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라고 해주셔야지. 됐죠? 자, 1번. 그림은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반원형 매질 ABC를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입사각과 굴절각을 측정을 한다. 입사각일 때는 A고 얘는 B고 얘가 B고 얘가 C고 그치? 얘가 C고 얘가 A일 때 괜찮니? 그럼 실험 1, 2, 3번에서 이렇게 한번 해볼래요? 스넬의 법칙을 적용을 시키면 NA 사인 45도는 MB 사인 30도고 그 다음에 MB 사인 30도는 NC 사인 25도 그 다음에 NC 사인 30도는 NA 사인 기역이 되네. 이거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굴절률부터 비교를 하면 A하고 B 굴절률을 보면 A가 B보다 굴절률이 작고 BC를 비교하면 C가 B보다 굴절률이 크네요. 그래서 A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짧다가 아니라 길다고 그 다음에 임계각은 AB 그 다음에 CA 여기에 굴절률 차이가 크니까 여기에서가 작아. 그래서 B에서 A로 진행할 때가 C에서 A로 진행할 때보다 큽니다. 정답은 1번인데 이게 45도가 큰지 작은지를 판단을 해야지 뭐.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봐봐. 얘랑 같고 얘랑 같고 얘랑 같네. 그러면 NA 사인 45도는 NC 사인 25도랑 같고 맞죠? NA 사인 기역은 NC 사인 30도랑 같잖아. 이걸 이렇게 나눠 보시면 이거 약분 요거 약분 되지? 맞아? 그럼 사인 기역은 사인 45도 곱하기 사인 25도 분의 사인 30도잖아. 됐죠? 근데 요 녀석이 지금 뭐야?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45도보다 클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기억은 45도보다 큽니다. 자, 됐죠? 자, 그다음에 2번 봅시다. 자, 그림 가는 매질 A에서 원형 매질 B로의 입사각 세타 1에 입사한 단색광 P가 B와 매질 C 경계면에 임계각 세타 C로 입사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아하, 여기가 임계각이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빛이 이동하겠네. 나는 C에서 B로 입사한 P가 B와 A의 경계면에서 굴절각 세타 2로 진행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이거 반원이니까 연장. 그럼 여기가 중심이야. 얘도 연장. 여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 각도, 요 각도 같을 거고 여기도 세타 C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전반사가 이제 일어나고 여기 전반사가 안 일어나니까 됐죠?
일단 굴절률을 비교하면 C보다는 B의 굴절률이 크고 A랑 B를 비교하면 A보다는 B의 굴절률이 크죠. 그런데 여기서는 굴절률이 일어났고 여기서는 굴절률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굴절률의 차이가 큰 거야. 그러니까 굴절률을 비교하면 NC, NA, MB 순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P의 파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길다. 파장은 거꾸로 되니까 맞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임계각, 이 사이 임계각이죠. 굴절률의 차이가 클수록 임계각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굴절률의 차이가 작으면 임계각은 커지겠네. 그래서 세타 C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고 해주셔야 되고, 세타 1은 세타 2보다 작다. 이거 보세요. 여기에 얘가 들어가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꺾였어, 동그라미. 됐죠? 그럼 B, C 사이에서 세타 C로 들어가려면 P 광선은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 접선 방향으로. 그러면 접선 방향으로 들어갔을 때 꺾이는 게 세타 C입니다. 근데 얘는 세타 C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겠네. 왜냐하면 입사각의 맥시멈이 90도로 들어갈 때 세타 C잖아. 그치? 근데 이 각도를 세모라고 한다면 세모는 90도보다 작죠? 고로 동글뱅이는 세타 C보다는 작을 수밖에 없어. 됐죠? 그러니까 얘가 세타 C보다 작아. 세타 C보다 작아. 고로 세타 2는 세타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네. 됐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3번 봅시다. 그림 가와 나는 물질 XYZ 중 두 물질을 이용하여 만든 광섬유의 코어에 단색광 A를 입사각 세타 제로로 입사시킨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세타 1은 X와 Y 사이의 임계각이고, 자, 임계각이란 용어를 썼기 때문에 Y의 굴절률보다 X의 굴절률이 크다. 그 다음에 Z가 X보다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니까 매질 3개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Y가 제일 작고 그 다음 X, 그 다음 Z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가에서 A를 세타 제로보다 큰 입사각으로 입사시키면, 자, 그러면 세타 제로보다 큰 각도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이게 눈에 들어와요.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니까 굴절각이 훨씬 더 커지니까, 굴절각이 훨씬 더 커지니까, 자, X와 Y 경계면에서의 입사각이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이 동글뱅이 입사각이 세타 1보다 작아지기 때문에 전반사가 하지가 않습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에서 Z와 Y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 1보다 크다. 자, X와 Y 사이 임계각이 세타 1이죠. 그런데 나에서는 Y랑 Z 사이의 임계각을 세타 C라고 한다면 굴절률 차이가 크기 때문에 세타 C는 세타 1보다 작아요. 그래서 크다가 아니라 작다고. 그 다음에 디귿번 나에서 A는 Z와 Y 경계면에서 전반사를 하겠죠. 왜? 세타 제로로 들어가면 일단은 꺾일 때 굴절각이 더 많이 꺾일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때 요 입사각이 일단은 누구보다 커? 세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이게 세타 C보다 작으니까, 크니까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나겠죠. 그 정답은 3번입니다. 자, 4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 X가 입사각 세타로 매질 1에서 2로 입사할 때는 굴절하고, X가 입사각 세타로 3에서 2로 입사할 때 전반사 한다. 자, 그럼 일단 1에서 2로 갈 때 경계면으로 꺾였기 때문에 굴절률이 작아지고, 그 다음 3에서 2로 갈 때는 전반사를 하기 때문에 얘도 굴절률이 작은데 3이 2보다 굴절률이 크고, 됐죠? 그 다음에 1이 2보다 굴절률이 커요. 그래서 굴절률이 가장 작은 거는 2번인데 3번하고 1번은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같은 각도로 들어갔는데 여기선 전반사가 되고 여기선 전반사가 안 됐기 때문에 2번과 3번 굴절률의 차이가 1번, 2번 굴절률의 차이보다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3의 굴절률이 가장 큰 거고 2하고 3, 그 다음에 1하고 2를 비교했을 때 3의 굴절률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누구의 굴절률이 작냐면 1의 굴절률이 작다라고 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2가 가장 큰 게 아니라 가장 작다고. 그 다음에 x가 2에서 3으로 진행을 할 때 2에서 3으로 갈 때는 전반사가 안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 임계각은 1에서 2로 갈 때가 3에서 2로 갈 때보다 당연히 큽니다. 굴절률 차이가 작을수록 커지니까. 정답은 2번이 되고, 자 5번 빛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입사각을 변화시키면서 굴절각과 반사각을 측정하는데 일단 반사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입사각하고 반사각은 같아야 돼요. 근데 굴절각이 점점 증가했기 때문에 굴절각이 지금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굴절률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A하고 B의 굴절률을 비교하면 A가 B보다 굴절률이 커요. 자, 그래서 기억은 50도 맞고 단색광의 속력은 A가 B에서보다 크다가 아니라 작다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굴절각이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반사가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반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70도는 임계각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작다라고 해주셔야 돼. 정답은 1번. 자, 그다음 6번 그림 가는 단색광 X가 매질 1, 2, 3의 반원형 경계면을 지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가에서 매질을 바꾸었을 때 X가 기역과 니은 사이에서 임계각으로 입사를 한다. 여기가 임계각이네. 임계각. 됐죠? 자, 그럼 가 그래프를 보고 꺾인 방향을 보고 얘네들 다 법선 쪽이 아니라 경계면을 꺾였기 때문에 굴절률이 작아지는 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1번이 가장 크고 그 다음 2번, 그 다음 3번입니다. 됐죠? 그런데 기역과 니은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기역의 굴절률이 니은의 굴절률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가 3번이니까 굴절률이 커야 되니까 기역이 1번이고 니은이 2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기역 맞고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x는 p에서 전반사를 한다. 봐봐. 자, 지금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나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때 각도 얘를 세모라고 해봐. 세모. 됐습니까? 일단 세모는 세타 c보다 큽니다. 세타 c보다 커요. 근데 3번하고 1번의 굴절률의 차이가 2번과 2번의 굴절률 차이보다 여기가 크죠. 다시 1번과 3번의 굴절률 차이가 1번과 2번의 굴절률 차이보다 크기 때문에 1, 3의 임계각이 1, 2의 임계각보다 작아. 그러니까 1, 3의 임계각이 세타 1, 3이라고 한다면 얘가 얘보다 더 작아요. 고로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기 때문에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정답은 5번. 자, 7번 그림과 같이 단색광 P가 공기로부터 매질 A에 세타 I로 입사하고 A와 매질 C 경계에서 전반사한다. 그러니까 A가 C보다 굴절률이 크네. C보다는 A가 굴절률이 크고 굴절률은 A가 B보다 작다. 굴절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진행할 때 굴절각이 세타 B래요. 그러면 A에서 B로 간다는 얘기는 굴절률이 큰 쪽으로 가는 거라서 법선 쪽으로 꺾여야 되니까 약간 이렇게 꺾여야 되겠네. 그죠? 그리고 나서 법선 그리시고 자, 여기를 동그라미로 한다면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죠. 여기를 세모라고 해봅시다. 그럼 일단 동그라미가 세모보다는 클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 A면 여기도 세타 A가 되죠.
요가 됐지? 그 다음에 여기를 별표라고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거잖아.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 세모가 세타 b예요. 왜냐하면 굴절각이 세타 b라고 했으니까 일단 세타 b는 세타 a보다는 작습니다. 그 다음에 굴절률은 a가 c보다 크다. 요거 맞고 그 다음에 무슨 전반사가 일어나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 여기. 자, 그러면 a와 c 사이에 여기에서의 입사각을 AC라고 한다면 얘는 일단 네모보다는 작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가 이제 네모보다 큰지 작은지만 비교하시면 돼. 왜냐면 A와 C 사이의 굴절률 차이가 B와 C의 굴절률 차이보다 작기 때문에 임계각이 커. 그러니까 B와 C 사이 임계각이 A와 C 사이의 임계각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이제 동그라미가 네모보다 큰지 확인하시면 되죠. 그럼 간단하네. 네모랑 이게 더해서 90도고 동그라미랑 이게 더해서 90도잖아. 그치? 근데 얘가 얘보다 크지. 그럼 얘는 얘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두 개 더해서 90도고 두 개 더해서 90도니까. 그래서 동그라미가 누구보다 크다? 네모보다 커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반사가 일어나겠네. 그치? 정답은 3번입니다.